요즘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모든 먹구름은 흘러가는 겁니다. 누군가 연설문을 밖으로 내돌렸으면 3명 중에 1명이에요. 스님도 지금 가서 뭘 하고 계실 수도 있죠. 그렇지.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이야기가 남은 예. 이야기. 지금 이런 사태는 뭐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상자로 받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격동의 역사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럼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은 우리 능인선언에서 대장, 지대말에서도 대장. 최고의 지금 리더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스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리더로서 이런 장점이 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자, 리더란 말은 리더라는 거 혹은 대통령이라는 거 어떤 자리 하더라도 어떤 그런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중요한 건 아니 우리 선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신 뭐라 제가 치욱 평천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야지. 네.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강 작가님처럼 이렇게 다 그만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했지만 먹고 산 사람 나오잖아. 베스트셀러 들고 말이야.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뭔가 아니? 뭔가 영원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혼돈이고 하지만 이 리더의 길을 가거나 정치라는 분이나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국가와 민족이라거나 영원의 앞에서 영원의 이름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어떤 그런 그 이름인가 부끄럽는 삶인가 이걸 좀 한번 스스로 항상 생각하면서 걸어가야겠다. 네. 근데 잠깐 제가 궁금한 게요. 외국 TV 같은 거 보면 오바마도 막 이렇게 제스처도 굉장히 부드럽고 또 요즘 말하는 스피처들 중에 가장 좀 대중과 소통하기 편한 인상과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유머도 하고.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웃지도 않고 잘 또 재미도 없고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거 누가 듣고 앉아 있어요, 그걸. 근데 왜 계속 그렇게만 하죠? 재밌게 하려고 예. 했는데 그를 잘 안 받아줘서 그래요. 욕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국회에 가서 예.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 연설 같은 건 이제 조크로 시작하고 이제 그 미드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미드. 웨스트윙인가 그거 뭐 있잖아요. 예. 그게 주로 연설문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들 같이 너무 이렇게 엄숙하고 엄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가볍게 농담도 하고 예. 조크도 던지고 웃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원래 천성이 또 그러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절반이 나뉘어 있잖아요. 절반이 뭐 아무리 뭐 해도 이쪽은 안 웃잖아요. 오히려 막 삿대질하고 기본적으로 박수도 안 치고 네. 입장할 때도 뭐 일어서지도 앉아 않고 있고. 뭐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조크 잘못 던지면 뻘쭘해져요. 우리가 그 환경 자체가 그래. 이제 그렇게 돼 있지를 않고요. 아까 이제 스님 말씀 왠지 큰 스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좀 아까 한 말씀 하셔서 자꾸 이제 스님을 하기가 좀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 생각이 난 게 아까 이제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근데 간절하게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힘을 모으고 뭐 새를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설득하고 그러려면 자기만의 뭘 만들어요. 그게 논리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뭐 사상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결국은 이제 말과 글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제 그게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자기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 리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분이 두 분 다 글을 잘 쓰셨잖아요. 그 뭐 특징이 있나요? 많이 다르나요? 기본적으로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글에 대해서 되게 성실해요. 자기 생각, 자기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글로 못 쓰는 사람은 그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항상 그러셨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그 예의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내 얘기를 내가 직접 써서 국민께 고해야지 남이 써준 걸 가지고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차이도 컸어요. 예를 네, 들어서 어떤 점이 컸죠?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쓰시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예, 그래서 리더관이 달라요. 김대중 대통령은 리더는 그러니까 국민의 손을 놔서는 안 된다. 앞서가더라도 반보만 앞서가야 된다. 넘어가지 마. 절대 리더가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근데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리더는 국민이 원하는 걸 쫓아가고 그리고 리더가 아니다. 국민한테 혼나더라도 이 길로 가자고 앞에서 리드하는 게 리더다. 그래서 왕께 상소하는 신하같이 계속 이거 해보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혼나면 못하고 그렇게 계속 제안하고 앞서서 끌고 가는 게 리더지.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계속 제안하고 연설을 통해서 치려는 거예요. 그냥 뭐 연정도 하자 뭐 이러다 계속 혼났죠. 그리고 계속 지지는 떨어지고 제안할수록 지지도는 떨어져요. 그래도 계속 하다가 이제 끝내셨는데 두 분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그 김대중 대통령 때 하시던 스타일 그대로 이렇게 다음 정권 가서는 일을 전혀 적응을 못했겠네요. 그 처음에 엄청 혼났죠. 예. 김대중 대통령 스타일로 쓰다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무조건 첫째, 둘째, 셋째예요. 연설문이 항상 첫째, 둘째, 셋째 그치. 정리를 해줘요. 선생님이에요 정말. 선상님이라고 그러잖아요. 5가지를 말씀드려서 딱 첫째, 둘째, 셋째 정리를 딱딱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정리를 했죠. 저도 노무현 대통령 오셨을 때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평면적이냐고. 그 김대중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욕이에요. 저보고 사람이 되게 좀 대꾸복구, 그 대꾸복구란 말 쓰셨어요. 대꾸복구도 있고 앞뒤가 입체적으로 해야지. 입체적으로. 너 이렇게 항상 첫째, 둘째, 셋째냐고. 첫째, 둘째, 셋째가 쓰기는 쉬워요. 이게 쓰기 쉽죠. 예, 주제별로 딱딱딱. 예. 내가 목사님들 설교가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혼도 많이 나시고. 근데 그러면 이명박 때는 왜 대통령 때는 왜 잘렸어요? 그건 정권이 바뀌면요. 예. 그럼 무조건 나가야 돼. 아니 또 이게 편향되게 또 다르니까 또 그죠? 정권이. 다르고요. 사실은 제안도 있었어요. 제안도. 그 인사수석실에서 난 말도 안 기가 찬 게 행정관으로 남아 있을 생각은요. 뭐 급수를 낮춰가지고. 낮춰가지고. 그 말이 됩니까? 예. 예, 그죠. 그거는 제가 모신 대통령에 대한 정말 그렇지, 모독이죠. 요구하지. 그러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요즘 따라하는 거 있죠. 성대모사.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늘 하는 그 멘트들 같은 경우는 써주신 거예요? 그런 거. 그 흉내 냈다고 혼나죠.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표준어로 연설문 써주시는 거죠. 표준어로.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거 그런 거하고 장난치면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더 이상이란 말을 사실은 연설문에 많이 써요. 더 이상 뭐가 뭐 안 하겠다라든가. 근데 그분은 항상 이상더라고 그래요. 이게 표준어가 아니에요. 이상더가. 이상 더. 네, 어릴 때부터 계속 이상더라고 써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더 이상이라고 하면 고쳐서 이상더라고 계속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그냥 이상더라고 썼어요. 뭐 재밌네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일을 해보셨으면 더 재미났을 텐데. 그렇죠. 네, 진짜 재밌죠. 왜냐하면 또 네. 전혀 칼라가 다르고 이명박 대통령 내가 여러 번 만나고 법당에도 여러 번 오고 여러 번 만났는데 참 그분도 독특한 분이라. 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을 잘한다기보다 네. 그분은 이렇게 내가 보기에 신심에 찬 사람이야. 신심. 이제 그 어머니가 무슨 뭐 뭐 생선 장사했다 그러잖아. 네, 시장에서. 그래서 그게 성공하고 했으니까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잖아. 근데 그 어떤 종교 간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는 말이. 근데 얘기를 잘하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냥 그러신데 하여간에 이명박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뭐 문득 그 생각이 나네. 그럼 뭐 리더로서의 자질 이런 건 좀 느껴지셨어요? 리더로서의 자질보다는 우선 그분이 그 일반 기업에 오래 계셨잖아. 네. 그리고 또 뭐 고대 총학생회장인가 뭐 하시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돌성은 있는 건 분명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보면 어쨌거나 간에 보면
뭔가 하여간에 좀 이렇게 돌파력이랄까? 그런 거.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내 방에 왔을 때 그런 얘기했어. 그 어느 모 정치인 부인하고 왔을 때 나이가 둘이 같이 붙었잖아. 경선에서. 나이가 아직 젊으시니까 기회가 올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또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명박 대통령 갔지.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 왜 스님을 찾아왔죠? 교회를 다니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나도 머리 깎고 살지만 국민이잖아. 네. 그것도 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 근데 그분이 자기의 철학 같은 걸 뭔가 나한테 얘기하거나 뭘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겠지. 난 그렇게 생각한다 항상. 근데 작가님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정권하고 일하신 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전혀. 아, 전혀 없으시고. 그건 굉장히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이비, 뭐 샤머니즘 이런 얘기가 스님 많습니다. 네. 예.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종교를 뭐 가지는 건 상관이 없죠. 예, 상관이 없는데 어떤 뭐 샤머니즘이나 무속 신앙 이런 데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설로 지금 얘기가 있지만 근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최모란 분, 다 나왔잖아. 예, 최태민이라는 분이 예. 그분이 순사하셨다며. 예, 일제시대 때. 예. 순사는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승려도 했다고 나왔어. 보도에 보면 승려도 했다고 나오고 또 목사님의 무슨 뭐 안수를 받았다고도 나와. 그지? 네, 안 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 천도교인가 뭐 천부교인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무당 잡는 무당이었다니까 이게 몰입을 해 들어가면 이런 게 있거든. 몰입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하니 당장 육신은 3차원이거든. 몰입해 들어가면 3차원, 4차원. 내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네. 4차원 이렇게 세상 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다른 차원의 세상에 어떤 걸 체험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거나 신이라거나 이런 세상에 대한 어떤 매칭 포인트가 열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매칭 포인트에 아니, 그러니까- 딱 연결이 됐다는 근데 얘기가 그게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못 들었으면 모르지. 근데 이런 건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하나 예를 들면 거야. 무당들도 신참무당 있고 구참이 있어. 신앙무당, 구수무당, 오래된 무당 있단 말이야. 그 요즘에 무당에 대해서 뭐 나오대. 이게 오랫동안 구수무당, 오랫동안 무당을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 자기 몸에서 이 몸이라는 건 양자 물리학에도 나오지만 이 육신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있거든. 또 다른 차원의 에너지.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든지. 네. 그러면 이게 내가 내 몸을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에게 빌려줄 수가 있어. 다른 게 빙이 된다고 그러죠. 빙이란 말도 있지만 슬쩍 빌려주면 자 누가 고객이 왔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당 구대야 된다 이게 그러면 딱 보면 실제로 뭐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체험을 하고 내가 실제로 거기서 근데 딱 하면 심중표시 나름대로 목소리 톤 있잖아. 네. 우리 강 작가님 맞죠? 나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 왔는데 딱 들어온 거야.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엄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요즘 이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스님 하는 사실 말씀이잖아요. 몰라 나는 잘 몰라.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예.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와서 최태민이가 이제 박근혜 영예 시절에 찾아와서 이거 엄마를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휙 가지. 그러니까 지금 휙 강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20대 초반에 만일에 그런 걸 딱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휙 갈 수밖에. 예. 아무튼 그런 거 아니고는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일단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연설물 보면 혼, 우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우주가 지켜준다 뭐 이런 말. 예. 우리 작가님은 그거 딱 보셨을 때 이 글을 쓰시는 분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써주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그분들 연설을 일체 안 들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예. 이 TV에 나오면 바로 돌리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기자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 뭐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이 이런 걸 쓰는 거냐. 아.
그 저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연설비서관이 쓸 리는 없다. 그건 그렇게 감히 그런 소리 네, 다- 네, 네. 예? 아무리 간이 부어도 그런 소리를 함부로 이렇게 쓰지 혼 못한다. 이런 말은 들을 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대통령이 쓰셨거나 그 부속실에서 아마 고쳤거나 그랬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 고쳤다면 그 사람 연설비서관으로 하는 게 이게 시스템에 돌아가야지. 당연히 연설비서관이 연설의 최종 책임자인데 그 최종 책임을 가지고 한 거를 그 안에 부속실 누군가가 또 고쳤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연설비서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안에 있지 않고 아예 청와대 밖에 있었으니까 아까 이제 고치지 않냐 써주지 않냐 그러는데 예, 예. 시스템 안에서 하는 것은 해줘야죠. 그렇죠. 대통령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누군가 보좌를 예, 해야죠. 예, 예. 근데 시스템 제도 안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밖에서 하는 건 이건 불법이죠. 보통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오랜 역사상 봤을 때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대통령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생각에는 이런 말이지 혼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예. 아무튼 좀 이상한데 스님 그 유체 이탈 화법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 그게 잘 나오네. 예. 요즘 뭐 이것 나는 때문에도 뭐 연설 그렇게 잘 듣질 않으니까. 박 대통령이 왜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을 쓸까요? 모르겠어. 그런데 언론사에서 붙인 거 아니겠어? 예, 그렇죠. 그냥 언론사에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하나는 뭐냐면 박 대통령이 물론 언론 비서관도 있고 뭐 많이 있었겠지만은 너무 소통이 안 됐구나. 이렇게까지 정말로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언론 매체라고 하는 건 국민하고 통하는 소통수단이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뭔가하니 충분히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평상시에 저렇게 처참하게 그냥 막 그리고 너무 또 잘못한 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성을 가진 성인이면 이번처럼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제가 만약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면 일단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질문도 안 받죠. 예, 질문도 하나도 안 받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선거할 때는 이제 선거 후보자로 나왔을 때는 표정이라든지 액션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럴 때 이런 표정을 지어 주세요라든지 뭐 시장 가서 이렇게 코스프레 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월호 담화문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울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과할 때 좀 약간 울먹울먹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원래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메이킹 해주는 사람이? 그걸 기조라고 하고 뭐 예. 톤앤 매너 뭐 이렇게 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는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로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렇게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것은 이게 뭐 무겁게 갈 건가, 좀 가볍게 갈 건가. 그 다음에 다음날 신문 제목을 뭘로 뽑게 할 건가. 그러니까 키워드를 뭘로 잡을 건가. 이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회의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 그런 주문을 하죠. 이건 아무래도 좀 이렇게는 이런 정도 높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기 나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절대 그런 그럼 거안 노무현 받았어요. 대통령 같으면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 가서도 뭐 손도 좀 잡아주고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했어요. 그거 한다고 뭐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대통령 이제 연설문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제 과연 저게 어디까지가 그 당신의 생각인 거고 또 어느 만큼이 참모진의 생각인가를 생각하면서 보통 듣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작가님 생각하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쓴 어떤 내용들은 자기 생각 하나도 제가 없다. 볼 때는 그 100% 자기 게 아니고요. 제가 모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100% 자기 거고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근데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진정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진심이 담겼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유체이탈은 가장 극단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 그러니까 어디서 유체이탈이 나왔냐 항상 그 박근혜 대통령 뭘 얘기를 들어보면 예. 항상 위에 있어요. 다 이렇게 국민들이 있고. 제왕적 사고? 네, 자기가 그냥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책임을 져야 될도 막 누굴 책임 추궁해야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그 제왕제 이 왕과 같은 존재로 본인을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랑 환경.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몸속에 이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잘못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연설문 밖으로 내고 뭘 하면서 그게 잘못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우선 하여간에 대통령의 무슨 담화문이다 이런 걸 뭐 전 평상시에 뭐 보질 않고 듣질 않아요. 그렇죠. 보질 않고 듣질 않는데 요번에 이제 관심 있어서 이제 자꾸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해서 웃었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청와대에서 커가지고 뭐 해가지고 쭉 커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교류가 별로 없잖아. 교류가 없으니까 좀 둥 떠 있는. 그리고 제가 한번 보니까 전용옥이라고 그랬던가 전용옥. 네, 전용옥. 전용옥이라는 분이 그걸 지적을 한 거 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그분이 얘기한 게 일리가 있겠구나. 이제 들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퍼뜩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냥 저승 가시고 그냥 가족들도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외딴 섬처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둥실 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진 건데.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민 삶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뭐였지? 그 제목 뭐죠? 어이가 없네. 영화. 베테랑 영화 보셨어요? 그 보면 그 요아인이 그 주인공인데 그룹 아들 총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줄 알고 그 세상에 사는데 그 한 명 잡으려고 형사가 끝까지 가서 처벌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세상에 살던 사람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유체이탈 화법은 쓰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작가님, 뭐 우리 뭐 친척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또 쓱 가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청탁도 한번 해보거나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탁이나 뭐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어요? 우선 그 청와대에 들어가려면요. 네. 뭐 비서관이건 행정관이건 8촌 이내에 네. 파렴치범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기죄라든가 주변에 8촌 이내. 8촌 이내에. 그러니까 그걸로 못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걸려서. 평소엔 몰랐는데 음주운전 이런 것도 안 돼요? 음주운전 돼요. 그건 그건 돼요? 파렴치범이 아니고 살인, 강간, 사기 이런 거. 근데 그 평소에 몰랐다가 예. 그때 뒤에 알게 될 수도 있겠다. 8촌 안에 다 이제 그걸 두 군데서 해요. 국정원하고 경찰이 동시에 해요.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들어가면 뭐 자기 친구들 뭐 친척들 아무래도 유혹이 있죠. 해보셨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할 일이 없죠. 제가 대통령 연설문에 뭐 손을 대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관련 비서관한테 가서 아니면 뭐 뭘 한다거나.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갑자기 배 아픈 척하면 다녀오게 하면서 갔다 와서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자네 왜 그러나? 그럼 그게 아니고 요번에 아버지가 좀 편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두 분 중에 만약에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면 뭐 이렇게 들어주시는 척이라도 하신 근데 두 분 다 계실까요? 정말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 경청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티라도 내려고 이게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나 몰라라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고, 근데 또 대통령께 그런 얘기 못하죠. 전혀. 그래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계신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뭐 대단하게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밖에서 보는 것만큼 힘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죠. 밖에 나가서 거들먹거리면서 힘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없어요. 저만 해도 스님한테 청탁하고 싶어요. 근데 전혀 안 해요. 난 별로 안 하고 뭐안 들을 건데. 그러니까 아예 제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스님 뭐 요번에 여름에 이제 내년을 겨냥해서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해서 이제 하계 캠프나 이런 걸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사회 같은 거. 제가 이벤트 이런 기획을 하니까. 예. 아무튼 제가 스님 뵌 이후로 저는 제가 스스로 힐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촬영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의 근심과 걱정, 스님 얼굴을 딱 뵈면 괜히 딸이 막 붙지 마. 힐링이 돼요. 괜히 딸이 붙이지 말라니까.
아, 네. 하여튼 뭐 스님 앞에서는 거짓말도 못해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뭐 시간이 점점 하면 할수록 까면 깔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대통령 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연설하실 때 보면 자기만의 습관이나 어떤 말투들이 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이렇게 뭐 고치라고 하거나 어떤 조언 같은 건 안 하나요? 하죠. 아,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요? 조언을 드리는데 네. 이제 연설문과 관계없이 음. 매일 이게 이런 거 한번 써보십시오. 아, 그리고 스님께도 말을? 그런 서비스를 해드려야 돼요. 아, 왜냐면 위에 분들은 외부인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자주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화제가 없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리들을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매일 하나씩을 연설 비서관실에 임무해요. 이런 거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최신의 뭐 이제 재미있는 조크도 드리고 뭐 어떤 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하나 있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아. 다른 하나는 이게 연설하고 또는 연설문이 없이 어느 분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 사실과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근거를 대면 이게 좀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런 또 조언을 드리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얘기 하실 때는 꼭 이런 사례를 같이 붙여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 이제 스님도 이제 하나 뭐 좋은 점 주문을 하시기 아니 이제 그 이제 스님 참모들이 이제 하셔야죠. 사전 사후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쪼크 있잖아. 예. 쪼크 같은 게 그게 사실은 윤활유 같은 거거든.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대통령도 이렇게 쪼크를 한마디씩 던지거나 뭐 누가 한마디씩 던지면 말이지 그 풀어지거든.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아까 내가 얘기를 든 중에 좀 각도는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막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됐잖아. 당선되고 나서 이제 청와대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다 이거야. 그러면 처음 물론 변해야 되겠지만 네. 세월이 그러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대. 전혀 그래서 내가 한번 이름은 되지 않겠어. 이름은 되지 않는데 청와대 한번 오시라고 해서 갔었어. 가서 이제 만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연예인도 내가,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초심을 잃지 마시오 이랬다니까. 뜨면 변하고. 초심을 잃지 마셔야지 5년 잠깐입니다. 이랬거든. 근데 마지막 끝나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스님 정말 5년 잠깐입니다. 이렇게 연락 왔다니까. 5년 잠깐이라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스님도 근데 말투 버릇이나 습관 맞습니다, 맞고요처럼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에나지. 뭔가 뭐라? 아니 말은 나는 아시죠? 아니 신중교 씨가 워낙에 이게 사회에 능하다 보니까 아주 빨리 파악하는 것 같아. 공수는 하나야. 어. 하나면 뭐다? 사랑이다. 에나지 빼고 시체지 그러니까. 네, 에너지는 뭐다? 하라. 파동이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있으신데. 이 지방수를 나서야 되겠다. 네. 자, 근데 오늘 뭐 이렇게 글 쓰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뭐 말하는 법부터 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작가님 원래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글을 좀 쓰는데 소질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청소년기부터 전혀요? 예. 야,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혀 모르셨네요. 아니 나중에도 없었어요. 아 실제로. 아, 지금? 아니 근데 예. 진짜로 그래. 예. 진짜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예.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지. 내가 모르는 이런 거니. 학교 다닐 때 학적부에 생활기록부 있잖아. 네. 나의 생활 아무도 안 믿어. 음. 수줍음을 잘 탐. 네. 사회성이 약함. 스님요?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리고 그냥 글 쓴 얘기 나오는 순간 어렸을 때 그냥 조그마니까. 나이 항상 조그마니까. 네. 남한테 잘못하면 터지니까. 앉아서 책이나 보고 글 쓰고 말이야. 그런 것만 했지. 이렇게 말을 해서 생활하려면 전혀 몰랐었어. 참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참 이상한 얘기야. 전혀 말해서 뭐 이렇게 뭐를 하려고 꾸면서 못. 그 연관성이 없는데. 그런데도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터지는 거야. 똑같은 거야. 어떤 아,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경우- 어릴 때부터 스님 항상
체육대회 운동회만 항상 앞에서 제가 응원 단장했고요. 그래요? 예, 원래 꿈이 가수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직업이거든요. 아 근데 전혀 아닌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 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도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중이 될지 몰랐지. 아 선생님 방금 표정이 좋았어요. 이거. 진짜야, 진짜. 이만큼도. 근데 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이 돼서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 하나는 이거야. 왜냐면 나는 다른 종교를 30년 믿었잖아. 네. 근데 불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전달해야겠다. 이런 걸 가지고 매일 죽을 쓰나. 그런 생각이 막 북받쳐 오르니까 이게 네.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내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 아무튼 뭐 요즘 많이 시끄럽고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더 뭐 옛 전 대통령 두 분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그리움과 추억이 근데 많이 오늘 내가 예.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연설 작가 나오셨으니까 이 방송 들으신 분이 내가 저놈이 좌빨이구나.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력 따라서 한 거니까. 조금 요렇게 왼쪽으로. 이제 내가 하나 얘기게 되면 옛날에는 정말로 이 나라 제도를 때려부셔야겠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던져 한 운동권에 좀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강했었거든. 네. 근데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더라. 인간의 마음을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강남에 처음 왔는데 뭐냐면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강남에 처음 왔는데 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뭐 호남 어떤 스님이 절을 세웠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전에는 뭐냐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신도들도 호남 영남 따지대. 그냥 저 친구가 운동권이다 이래버리니까 말이야. 참 여러 가지가 많대.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리더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까 이제 스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스님은 정말 간절하게 그 중생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리더라면 그런 게 그게 신념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뭐 사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전달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소통 능력, 표현력 이런 게 이제 리더는 있어야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것만 있어도 리더로서 기본 조건들은 다 갖추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럼 글을 좀 잘 쓰는 사람이 또 연설을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 스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이 자기를 못 다스리면 막 일희일비하고 막 허둥대고 막 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막 이러면 다 불안해요. 그 조직원들이 다 불안하고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이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자기 마음 근육을 좀 단단히 하는 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스님은 생각하시기에 진정한 리더에 대한 목마름이 이제 국민들이 많은데요. 예, 가장 간단한 거 어떤 하나 리더가 말씀드릴게요. 필요할까요? 가장 간단한 거 우선 하여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우리가 자기를 우선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자기 수양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의 근본 도리가 있잖아. 내가 항상 하나라고 그러잖아. 네. 하나 빼면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국민을 몽고하니 내 몸같이. 나도 국민, 나도 내려가면 국민이잖아. 네. 그리고 역사는 유구하게 또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정말로 내 몸처럼, 내가 나를 버리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저절로 자비로워하죠. 그 다음에 역사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데아를 가진 사람들만이 천우신조라고 그러잖아. 네. 하늘이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도움이 다 있는 것이다. 꼭 그렇게 말씀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께 인사 한마디 하시죠. 그럼 뭐 오늘 스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이미 뭐 다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네, 하여간에 오늘 우리 강 작가님 뵈면서
참 그 옛날에 만나 뵀던 분들 다시 한번 이거 회상하면서 어떤 리더의 어떤 그런 그 어떤 행로랄까?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어려운 난국을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당사자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자세로 역사 앞에 서고 국민 앞에서는 그런 자세가 절실하겠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살에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지독히 가난하게 자랐지만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을 합니다.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와 외로움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행하게 빠뜨렸습니다. 절대로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리더라면 국민을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로 함께한 지대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